오늘의 뉴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 나란히 섰습니다. 특히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일부 국무위원의 계엄동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. 김 전 장관은 국무위원 서명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절차 준수를 주장해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 계엄 당시 국회의원 출입 통제와 주요 정치인 체포 여부를 둘러싼 진술 불일치가 논란입니다. 김 전 장관은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였다고 주장했으나 윤 대통령의 발언과 검찰의 공소 내용은 이에 상반됩니다.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강제 구인 시도가 실패한 이유를 밝히는 등 수사권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와 분배에서 회복과 성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중도층 공략 의도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심 재판에서 진행 중으로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경 단속을 강화하며 멕시코 국경 지역에 군 병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. 이와 함께 불법 이민자를 구금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한편 일본에서는 또다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. 사회적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유튜버 이 모 씨가 폭력과 방화 시도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이번 사건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력한 수사를 예고했습니다. 한편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 조직도 검거되었습니다. 피해자는 234명에 달하며 이 중 다수는 10대 청소년으로 밝혀졌습니다. 텔레그램의 첫 수사 협조로 총책 검거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.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28개 지방의회 중 27곳이 공무활동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단체복 비용, 식사비 부정 사용 등으로 적발된 금액은 총 25억 원에 이르며 권익위는 관련자 징계와 예산 환수를 요구했습니다. 지난해 국내 경제 성장률은 2%로 집계돼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. 건설 투자 부진과 민간 소비 위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에도 경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한편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를 공개하며 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했으나 애플 등 경쟁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. 미세먼지 농도는 완화될 예정이며 설 연휴간에는 폭설, 강추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.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였습니다.